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찹쌀풀을 넣은 김치,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습관이 혈당을 망치고 발효를 방해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오늘 정보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김치 담그실 때 늘 찹쌀풀을 넣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찹쌀풀을 넣어야 김치가 맛있다, 감칠맛이 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혹시 김치 드시고 혈당이 올라가는 경험 해보셨나요?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혈당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혈당이 오르더라고요. 그 원인이 바로 찹쌀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찹쌀풀이 왜 문제인지, 혈당과 발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대신 뭘 넣어야 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찹쌀풀이 김치에 들어가게 된 역사부터 살펴볼게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통 김치에는 원래 찹쌀풀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을 찾아봐도 김치에 찹쌀풀을 넣으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넣기 시작한 걸까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식재료가 부족해졌습니다. 젓갈도 구하기 어렵고 좋은 재료를 쓰기 힘들었죠. 이때 부족한 감칠맛을 보충하기 위해 찹쌀풀을 넣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어요.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면서 양념이 배추에 잘 붙도록 점성을 높이기 위해 넣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이걸 따라하면서 습관이 된 겁니다. 결국 찹쌀풀은 전통이 아니라 근대에 생긴 습관인 셈이에요. 할머니가 넣으셨으니까 전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잠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찹쌀풀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릴게요. 찹쌀은 백미보다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일반 쌀의 혈당 지수가 약 70이라면 찹쌀은 80에서 90 정도나 되거든요. 이걸 풀로 쓰면 전분이 호화되면서 소화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는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김치 한 포기에 들어가는 찹쌀풀의 양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매 끼니마다 김치를 드시잖아요. 누적되면 상당한 양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김치 먹고 혈당이 올랐다는 경험담이 많더라고요. 발효식품인데 왜 그럴까 의아해 하셨는데 범인은 찹쌀풀이었던 겁니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김치 자체는 혈당에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 들어간 찹쌀풀이에요. 찹쌀풀 대신 밀가루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도 정제 탄수화물이거든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건 똑같아요. 이제 발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김치 발효의 핵심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이 배추와 양념에 있는 당분을 먹고 젖산을 만들어내죠. 이 젖산이 김치의 새콤한 맛을 내고 나쁜 균의 번식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찹쌀풀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분이 유산균보다 잡균에게 더 좋은 먹이가 됩니다. 초기 발효 단계에서 잡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소금과 젓갈의 염달에 영도가 어느 정도 잡균을 억제해줍니다. 하지만 찹쌀풀이 없을 때보다 발효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찹쌀풀이 들어간 김치는 쉽게 물러지더라고요. 아삭한 식감이 빨리 사라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전분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 배추 조직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래 두고 먹을 묵은지를 담그실 때 특히 문제가 되죠. 찹쌀풀 넣은 김치는 묵은지로 숙성시키기 어렵습니다. 발효 속도도 일정하지 않아요. 찹쌀풀의 당분 때문에 초기에 발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맛있게 익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담근 김치는 어떨까요? 찹쌀풀 없이 담근 김치는 발효가 느리고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싱거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맛이 나요. 아삭한 식감도 오래 유지되고요. 제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같은 배추, 같은 양념으로 찹쌀풀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을 따로 담갔어요. 2주 후에 비교해 보니 차이가 확연하더라고요. 찹쌀풀 넣은 김치는 이미 꽤 쉬었습니다. 유도 많이 생겼고요. 반면 찹쌀풀 없는 김치는 아직 덜 익은 느낌이었는데 맛을 보니 훨씬 깔끔했어요. 잔맛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찹쌀풀 넣은 건 너무 쉬어서 먹기 힘들었어요. 찹쌀풀 없는 건 적당히 익어서 딱 맛있는 상태였죠. 그러면 찹쌀풀 없이 어떻게 감칠맛을 낼 수 있을까요?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젓갈을 충분히 넣는 겁니다. 새우젓, 멸치젓, 까나리 액젓. 이것들이 원래 김치의 감칠맛을 내는 주역이에요. 찹쌀풀은 이 맛을 보충하려고 넣은 거였잖아요. 좋은 젓갈을 쓰면 찹쌀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젓갈 맛이 더 잘 살아나요. 젓갈에는 천연 글루탐산이 풍부하거든요. 이게 감칠맛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채나 배를 활용하는 거예요. 물을 곱게 갈아서 양념에 섞으면 자연스러운 단맛과 감칠맛이 나옵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무에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서 발효에도 도움이 됩니다. 찹쌀풀처럼 발효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촉진시키는 거죠. 세 번째 방법, 이게 꿀팁인데요. 양파즙을 활용하세요.
양파를 갈아서 즙을 내면 천연 당분과 감칠맛 성분이 나옵니다. 찹쌀풀 대신 이걸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양파에는 혈당을 낮추는 성분까지 들어있거든요. 네 번째로 다시마 우린물을 추천드립니다. 다시마를 물에 담가두었다가 그 물로 양념을 개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요. 글루탐산이 풍부하거든요. 화학 조미료 대신 천연 조미료인 셈이죠. 다섯 번째로 표고버섯 가루도 좋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갈아서 양념에 조금 섞어주세요. 부안일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이 풍부해서 맛이 훨씬 깊어집니다. 이렇게 천연 재료로 대체하면 찹쌀풀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맛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김치 담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배추 절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추는 굵은 소금으로 절이세요. 천일염이 좋아요. 정제염은 쓴맛이 날 수 있거든요.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리고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절입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 줄기 부분이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으면 잘 절여진 겁니다. 절인 배추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주세요. 물기가 많으면 김치가 질척해지거든요. 채반에 엎어서 2-3시간 정도 물기를 빼시면 됩니다. 양념 만들 때가 중요합니다. 고춧가루는 굵은 것과 고운 것을 섞어 쓰세요. 굵은 건 식감을, 고운 건 색감을 살려줍니다. 젓갈은 새우젓과 멸치액젓을 함께 쓰는 게 좋아요. 새우젓은 감칠맛을, 멸치액젓은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비율은 취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마늘과 생강은 곱게 다지거나 갈아서 넣습니다. 마늘은 넉넉히, 생강은 조금만요. 생강이 많으면 김치가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양념에 찹쌀풀 대신 무채를 갈아서 넣으세요. 물을 강판에 갈면 즙이 나오잖아요. 이 즙과 건더기를 함께 양념에 섞습니다. 이게 천연풀 역할을 해요. 양념이 배추에 잘 붙고 감칠맛도 나고 발효에도 좋습니다. 배 반 개 정도를 갈아 넣어도 좋아요. 단맛이 자연스럽게 나고 김치가 부드러워집니다.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가 빨리 물러질 수 있으니 적당량만 넣으세요. 쪽파와 부추, 미나리도 넣어주시면 식감이 살아납니다. 굵기에 맞게 썰어서 양념과 함께 버무려 주세요. 양념을 배추에 버무릴 때는 입 사이사이에 골고루 발라주셔야 합니다. 겉잎으로 전체를 감싸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너무 꾹꾹 누르지 마세요. 김치가 물러질 수 있거든요. 담근 김치는 실온에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으세요. 이 하루가 중요합니다. 초기 발효가 시작되는 시간이거든요. 냉장고에서 천천히 익혀 드시면 됩니다. 급하게 익히려고 따뜻한 곳에 오래 두지 마세요. 맛이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찹쌀풀 없이 담근 김치의 장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혈당 걱정이 없습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김치 본연의 건강함을 그대로 누릴 수 있죠. 둘째, 발효가 안정적입니다. 너무 빨리 식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맛있게 익은 상태가 오래 유지됩니다. 셋째,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배추가 쉽게 물러지지 않아요. 묵은지로 숙성시켜도 식감이 좋습니다. 넷째, 맛이 더 깔끔합니다. 단맛이 없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나요. 젓갈의 감칠맛이 더 잘 느껴지죠. 다섯째, 보관 기간이 길어집니다. 찹쌀풀이 상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냉장고에서 몇 달이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찹쌀풀 넣어서 담그셨다면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에 김치 담그실 때부터 찹쌀풀을 빼보세요. 처음에는 뭔가 허전할 수 있어요. 그동안 찹쌀풀 맛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드셔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속이 편하고 뒷맛이 깔끔해요. 특히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당뇨 있으신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김치 먹어도 된다. 대신 찹쌀풀은 빼라고요. 작은 정보 하나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김치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전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찹쌀, 밀가루, 전분 같은 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이런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분 없는 김치를 찾으시거나 직접 담가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은 전분 무첨가 김치도 나오고 있으니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 전분을 많이 쓰거든요. 외식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만이라도 건강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찹쌀풀은 전통이 아닙니다. 근대에 생긴 습관이에요. 원래 김치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찹쌀풀은 혈당을 올립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특히 위험해요. 매 끼니 드시는 김치에 찹쌀풀이 들어있다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찹쌀풀은 발효를 방해합니다. 압균 번식을 촉진하고 김치를 빨리 물러지게 해요. 맛있게 익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대안은 많습니다. 좋은 젓갈, 무채, 배, 양파즙, 다시마 우린물, 표고버섯 가루, 천연 재료로 충분히 감칠맛을 낼 수 있어요. 다섯째, 오늘부터 바꾸세요. 다음 김치 담그실 때 찹쌀풀을 빼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곧 적응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께요. 작은 정보 하나가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